자, 2부 시작합니다. 황당, 고발, 삼재, 세 가지 고발, 삼재. 첫 번째, 사준모?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사준모가 김호준 총수와 개국본을 고발했었잖아요. 거기에 모욕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명을 고소했다 이런 건데, 우리가 한 말 아니고요. 사준모 여러분들, 이 댓글이 지금 보도 나온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준모는 이런 식의 댓글을 받았던 거죠. 검찰로부터 돈 받고 고발 대행해주는 업체, A당으로부터 돈 받고 사주받아 고발해주는 쓰레기들, 사기꾼들, 사기꾼 준비 모임,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야, 이 사람도 진짜 기분 나쁘겠다. 기분 나쁘지? 너무 심하네, 말이. 사법시험 준비하는 것도 억울한데, 없어진 사법시험 준비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이렇게 비아냥대고 욕하면 기분 나쁘지. 거기다가 이제 이분들이 법적인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댓글 쓴 사람들 그 고소 고발 하면은 벌금으로, 또 그 벌금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벌금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 또 한 사람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게 또 이제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명을 고소했다 그러면 1인당 50만 원씩 100명이면 5천만 원 정도네요. 야, 이 정도 이제 각 잡고 들어갔겠죠. 똑똑하신 분들인데. 봐봐요. 그 A당으로부터 돈 받고 사주받아 고발해주는 쓰레기들. 이런 댓글은요, 달지 마세요. 그래요. 달지 마세요. A당으로부터 돈 받고 사주받아 고발해주는 쓰레기들. 이런 댓글은 달지 마시라고. 사기꾼들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 하는 게 너무 투명하지 않습니까? 네. 사기꾼들은 은밀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사기꾼이라고 보기 힘들죠. 신념을 갖고 일하는 건데. 사기꾼 준비 모임. 이런 댓글 달지 마세요. 검찰로부터 돈 받고 고발 대행해주는 업체. 이런 댓글 달지 마시라고. 쓰레기들 이런 댓글 달면 되겠어요? 이 쓰레기들 이렇게 댓글 달면 되겠냐고, 이 실제로 쓰레기들. 이제 쓰레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듣는 쓰레기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는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버려진 건데. 근데 의혹 제기는 하나 해봅시다. 네. 뭐냐면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정의원도 그렇고 관련이 됐다고 이렇게 고소 고발하잖아요. 근데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나는 이제 사준모 이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비로 이런 걸 하는지, 궁금하잖아, 일단. 네. 사비로 하는지. 지금 개국본 고발은 지금 이정훈 대표가 초반의 이야기예요. 후원금 먹으면서 개인 계좌를 먹으면다. 이런 협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정 어떤 사람이 이 한동훈처럼 부자여가지고 뭐 얼마씩 뭐 1억 원씩이라도 내놓는지 궁금하잖아, 일단. 혹시나 단 한 명이라도 후원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회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은 겁나 투명하기 때문에 폐지 줘가지고 팔아서 이제 비용 만들어서 이제 A4 용지에다가 고발장 쓰고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고소를 한다는 게 돈도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없는 시험을 준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진짜. 이런 거 고소하면 내가 정말 이 고소에 찬성은 못하겠습니다만, 사람이 1%라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공익을 위해서 내 돈 써가면서 나쁜 놈들은 막 다 고발하는데, 합리적 의혹은 그럴 수 있잖아요. 마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발을 해주면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고발이라고 받아서 바로 수사 들어가는 형태의 문제가 있다면 본인들이 해명할 건 해명을 하세요. 이런 댓글을 뭐 100명을 고소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을 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조직을 운영하면서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회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 이야기나 하지 않으면서 정의용 고발하고 하는 형태, 그리고 이런 악플을 달았다고 해서 그걸 고소하는 행태, 저는 그거 못마땅하거든요. 뭐
아니 뭐 쓰레기들 사기꾼들이라고 우리는 댓글 안 달렸겠어요 박근혜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하나씩 다 고소하면 이 사람 우리 부채됐을걸 지금까지? 근데 감당할 몫은 있는 거야. 이제 하다가 고소 고발을 남발하다가 자기들 비판했다고 네티즌까지 고소하나?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진정권 씨도 나한테 그랬잖아요. 최소한 나는 고소하고 싶진 않다고. 나도 똑같이 말했어. 나도 당신 고소하고 싶진 않다고.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래야 토론이 되죠. 그럼 근데 진짜 나경원 이런 분들만 봐도 이쪽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게 자기가 고소고발 하는 거가 있어서 형사로 안 되니까 민사로 걸어버리고 민사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안진걸 소장님을 또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라고요. 맞아.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하는 얘기는 다 의혹 제기고 표현의 자유고 자기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전부 다 합리적 의심이고 뭐고 없이 그냥 다 걸어버리는. 그러니까. 네. 그런 행태. 자 어쨌든 뭐 A 당으로부터 돈 받고 사주받아 고발해주는 쓰레기들 이런 댓글은 달지 마세요. 쓰레기란 기분 말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 쓰레기들은. 그렇죠. 쓰레기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기분 나쁘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아이고 김호준 총수의 어머니가 좀 편찮으시다고 이독하시다고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어 김여정이 북한에 있는 김여정이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한테 고발당했습니다. 나 지금 이 세상에 이제 고소 고발에 대한민국이 됐어 이제. 아니 뭐 통일된 건가요, 우리나라? 볼튼도 뭐 국정조사 하자는 마당에. 검찰 뭐하냐? 북한에 가서 소환해 와야지. 야, 지금 강제 구인해야지. 우리나라 글자 그대로 글로벌 국가 됐네. 아,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한 혐의. 미치겠다 진짜. 아이고. 예, 이렇게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게 일자리가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하니까 이 관심 끌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 논리대로면 문재인 대통령도 고소해야죠, 고발해야죠. 이 테러 단체에 수장하고 전화 통화하고 편지 교환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남북 분단선 분계선 월북하고 얼마나 위험한 짓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거 같은 네. 맥락으로 트럼프도 같이. 그렇죠. 트럼프도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해야지. 왜 안 하냐고. 네, 지금 김여정 부부장하고요. 박정천 북한 군 참모총장에 대해서 형법상 폭발물 사용 및 공익 건조물 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헷가닥 돌면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이런 걸 받아주지는 않겠지만 네. 바빠. 아니 바쁘기도 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차기 총장감이라고 봐요. 네.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옛날 윤석열의 검찰 같으면요 즉각 수사팀 꾸리고 실시간 보고 사건 배당하고 네. 그리고 휴전선에 대기하고 있는 거야. 참고인 소환으로 해야 김정은 위원장 참고인 소환해가지고 판문점에서 기다리고. 아니면은 평양으로 사람을 체포조로 급파해서 이보정을 에라이 씨 관심 끌려고 별짓 다 하는구나 진짜. 아이고 여기에 태용호 한 말 있어요. 태용호 한 말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김여정은 책임 물어야 된다는 거지. 저게 대한민국 재산에 가까운데 저걸 지들 마음대로 폭파시켰다고. 이제 잘하면 이제 6.25하고 이제 일제 강점기하고 저기 조선 대한제국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보니까. 예. 이거 다 해. 이 모든 건 고종의 책임이다. 아니 근데 이런 방식이면 같은 맥락으로 태용호 씨도 북한에서 저질렀던 거에 대해서 처벌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수사받고. 범죄인 인도하는 차원에서 북한으로 보내야 돼. 이제 인도조약 빨리 그래야 될것 맺어야지. 같은데. 근데 진짜 너무 네. 유치하다. 네. 요거는 어떤 이런 법률이 개입할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이건 정치행위죠. 통치행위이고 정치행위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어떤 실제 법률을 적용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재미는 있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재미는 있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고소고발을 해버리면 정말 사람 무식해지는 거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면책 특권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정치행위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법률 위반되는 경우도 있죠. 제가 너무 죽겠으면 지금 생각난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잠깐 넘어갔다 온 상황이 있었죠. 판문점에서. 그거 법으로 걸면 걸려요. 그래서 넘어갔을 때 바로 철컹해야지. 그래서 경계선을 넘어갔기 위원장이 때문에. 수갑 가지고 있다가 한번 넘어오시죠. 넘어오자 바로 죄송합니다. 철컹해야지. 류정아, 네. 너 지금 고발당했다. 참네. 자, 여기까지는 좀 웃을 만한 거였고요.
차명진이 언론사 58개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오. 손해배상 요구액만 8억 5천만 원.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전에서 사실은 제명이 안 됐는데 제명됐다고 보도하는 바람에 총선에서 자기가 불이익 봤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뉴스, 월간조선, MBC, 머니투데이, 뉴시스 여기 5개 언론사에다가 4천만 원씩, TV조선, 중앙일보, JTBC 등 12개 언론사에 2천만 원씩, 조선일보, MBN, 채널A, 어마이뉴스 등 41개 언론사에 1천만 원씩, 총액 8억 5천만 원. 야, 예,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면 힘들지 지금. 이제 뭐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총 소송 금액이 8억 5천만 원이면 이제 언론사 이제 소송 통해서 뭐 중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신청 이게 그 소송을 제기한 금액이 1천만 원이면 한 50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먹고 떨어져 하고 이제 그 금액이 딱 정해지면 싸그리 싹 긁어 모으면 뭐 돈 1천만 원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못할 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명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차명진 입장에서는 폐지를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폐지 파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남는 장사니까 하는 거죠. 차명진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이 소위 뭐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데 나가가지고 민경욱, 차명진, 강용석 이런 식의 면상들이 얼굴을 들이밀고 있으면은 저쪽에서 막 스포츠 엄청 쏴주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 있던 사람들 중에 진짜 쓰레기들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돈이 되니까 저쪽으로 건너가면 대체 저 사람이 진짜 김문수가 그런 거고 김문수의 최측근이 차명진이니까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한 번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면은 뭐랄까요? 영혼이 썩어간다고 할까요? 세월호에 대한 그 뭐 텐트 이런 논란들에 대한 비판을 보면서 정말 내가 쓰레기라고 하면 사준모처럼 고소하겠지. 쓰레기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쓰레기라고 말하진 않았다고. 아무튼 시래기는 맛이라도 있지. 그게 근데 차명진은 정치인 출신이고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총선에 출마했던 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내가 제명당한 게 아닌데 제명당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어쩌고저쩌고 이걸로 지금 8억 5천만 원짜리 이 소송을 건 건데 참 하는 짓들이 끝까지 쓰레기라고 말은 안 할게요. 이상하네. 네, 그 나이가 들면서 가져야 되는 이렇게 자질 중에 예전에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어지심이라고. 그러니까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끄러움은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건 이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쪽 차명진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저쪽에 있는 미래통합당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부끄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사람이 아닌데 당연히 부끄럽지 않겠지. 걔가 길에 똥 싸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차명진 같은 고소고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이 실수한 게 있죠.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따지고 보면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50만 원이든 뭐 5만 원이든 받아낼 거리가 있다고. 그런데 그거 말고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자기가 누린 이익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면 그냥 퉁쳐야지. 예. 과감하게. 근데 이걸 갖다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을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죠. 진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진이 형 그렇게 살지 마요. 그